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자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김보람입니다. 저는 17년차 특수교사이자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이보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공통점이 있어요.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놀라운 인연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보람이 2배가 되고 또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특히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자립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립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렇게 잘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의 노출되어 있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족과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 중에 73.9%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또는 돈 관리를 시작하면서 성적인 학대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학대 피해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라는 특성도 있고 또한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성이 함께 결합되면서 더더욱 취약해지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웃이랄지 혹은 주변인들에 의한 오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이 되면서 신종 성범죄로 이렇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성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막 성인이 된 경도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지원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채팅에 푹 빠진 자녀, 자꾸 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입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기기는 굉장히 재밌는 도구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고 있고 가까이에서 이것들을 자주 다루다 보니 네. 관계 맺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 관련된 이런 폭력이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폭력들도 증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성을 존중하는 거, 아이를 안전하게 지도하는 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현실로 돌아봤을 때 성인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의 지원에 시간과 정서적인 여유를 쏟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녀를 둘러싼 지역사회 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나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관계 맺기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런 관계 맺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할 수 있죠. 무작정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채팅 세계에 너무 빠져들고 고립되고 매몰되지 않도록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실 걱정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온라인 속에서 있는 그 유인 성착취 피해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가해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알고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대상을 먼저 고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친밀감을 쌓기 시작을 해요. 계속적으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식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하고, 이 성적인 요구가 들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협박을 하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발달장애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유인 성착취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편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노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저희가 했었던 그 지도에 대한 내용들의 순서만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돼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이런 유용함이 있어. 그런데 잘 사용하려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언니가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 자기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만약 가족들이 모르는 피해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가족이 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들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당사자가 이러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지원자가 주변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유난히 평소와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휴대폰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나 휴대폰에 올릴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네. 이런 징후를 발견을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가족이나 지원가 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바로 STC 전략이에요. 잠시 멈추고 상황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에 맞게 이렇게 차근차근 주의를 집중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육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누가 그랬어? 그렇죠. 너 언제 그랬는데 그 당황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세세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피해 상황이 딱 인식되면은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자조 모임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정서적인 안정감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간접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들도 함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피해 사실을 계속 숨기게 되거나 그러면 피해 당사자가 왜 이 사실을 숨기지? 라는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2차, 3차 피해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은 물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실제로 최근에는 단톡방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퍼뜨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너라면 그 상황이 기분이 좋겠니?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이런 일상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경계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적 장소에서 성기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도서관에서는 함께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곳이야 라든지 공원에서는 같이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 수 있고 또는 벤치에 앉아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산책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공간에 가면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가 아니라 허락을 받고 또는 동의를 구해야만 해.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경계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잘 지키려면 어떠한 실천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일상에 접목 가능한 방법들로 배워나가고 연습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불법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와 같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 신종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관련된 상황 그림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가해 행동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재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이 이 성적인 부분들을 잘 배워가려면 발달장애인들도 시행착오라는 걸 겪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또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연습을 할 기회조차도 주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가족 지원자들이 이전처럼 자녀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나 또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종합 시스템인 온맘을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자체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한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지원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함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자.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음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